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 사람들을 먼저 소집을 했습니다. BTS의 RM, 장성규 아나운서, 스티브 잡스, 오프라 윈프리까지요. 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물론 굉장히 성공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맞는 것이지만 이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RM은 그렇대로 뭐 그렇다고 칠 수 있죠. 아직도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도 대학교를 들어가서 한 학기만 다니고 학교를 스스로 그만뒀죠. 장성규 아나운서, 이제는 방송인으로 프리랜서로서 방송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의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아나운서였지 않나 싶습니다. 스스로 고졸 아나운서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나운서가 대학교 졸업장이 없다는 것은 참 특이한 일이지 않을까요? 네, 그만큼 이제 사회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대학교 졸업장이 꼭 있어야 된다든지, 박사나 교수가 돼야 뭔가 이렇게 좀 어디에 가서도 대접을 받고 또 그 타이틀이 필요하던 그런 시대에서 이제는 그 내용,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또 얼마나 내실이 있느냐라는 것에 점점 더 무게가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가 우리 나라에서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사실 4차 산업혁명 하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사실은 그 어감상 그렇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지금 알아둬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벌써 AI 의사와 사람 의사를 비교를 할 때 이미 사람들의 그 신뢰도가 AI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만약에 뭐 그 수많은 논문들이 매일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그 치료 사례들, 병력적인 그런 사례들이 나올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AI가 담을 수 있는, AI 의사가 담을 수 있는 그 양, 데이터의 양과 한 개인의 의사가 담을 수 있는 양이 굉장히 틀리죠. 또 분석과 통계할 수 있는 것도 AI를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의 양이나 데이터의 양이나 통계 부분은 사실 이제 어떤 직업을 막론하고 우리가 AI하고 겨룰 수 없는 부분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교육도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이제껏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공장형 학교에서 자기 주도형 학습으로 이제 변화를 하겠죠. 학교가 많이 달라지지만 학교 외에도 사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인공지능 시대,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무엇이든 제공을 해주는 사람 위주에서 이제 제공을 받고 소비를 하는 사람 위주로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더라도요. 전에는 TV 채널이 한 두세 개밖에 없을 때는 TV에서 방송 시간을 놓치면 재방송 시간 뭐 그걸 또 놓치면 소비자들, 그 TV 시청자들은 그 방송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인터넷도 있고 유튜브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소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분량만큼만 선택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어떤 공급자 위주의 시대가 있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소비자들이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맞는 그 사이즈로 또 줄일 수도 있고요. 원하는 그 채널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 학교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학교에는 이제 당연히 학교에도 기존의 선생님, 사람 선생님뿐만 아니라 AI 선생님도 같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제 정말 옛날에는 그 선생님들이 짜여진 학교 학년마다 짜여진 커리큘럼에 의해서 선생님들이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짜여준 동일한 커리큘럼하고 상관없이 점점 검색의 시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글과 위키피디아, 그 인터넷 백과사전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학생이
검색을 통해서 찾아가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그 역할도 이제 변해야 되는 거죠. 정해져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지켜보고 그 학생들이 무엇을 왜 공부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또 조언을 해주고 또 어떤 동기유발과 어떤 학생으로 하여금 그 자기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고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게끔 선생님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역할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의 그 이외에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이나 그런 스쿨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뭐 기업에서 만드는 그런 교육기관도 나올 것이고요. 나오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요즘 인강 많이 들으시죠. 또 인터넷 강의, 유튜브를 포함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이제 정말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면 찾아가는 그런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어떤 역사하면은 정해져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전달해 줬다면 이제는 학생이 자기의 관심 분야와 자기의 그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조금씩 다른 내용의 그 지식을 자기가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점점 그 암기는 좀 의미가 없고요. AI 때문에 암기는 의미가 없고 그 어떤 암기한 지식의 양이 얼마나 많냐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지식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게 되고요. 어떤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그 아는 그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 지식을 막 쌓는 것보다는 지식을 판별하고 그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식이 이전에 내가 하나 배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나 역시 예전에 배웠던 지식을 또 버리고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0시간,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직업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개탄했습니다. 안타까워했죠. 사실 엘빈 토플러는 한국의 학생들을 보면서 야, 한국 학생들은 머리도 좋고 똑똑하다. 한국은 여러 가지로 너무 빨리 변화하고 속도도 빠르고 이렇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미래 사회에서 전망이 좋은 나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미래에서 필요하지 않은 지식을 갖고 배우기 위해서 혹은 미래에 있지도 않을 그런 직업을 위해서 하루에 10시간, 15시간 학교와 학원에서 막 공부를 한다는 걸 보고 도대체 저 머리 갖고 왜 저러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바로 엘빈 토플러가 7, 8년 전에 한국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가 좀 이러고 있다는 게 참 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퀘스처닝이에요. 질문하는 것. 이게 왜 그렇지? 이게 뭘까? 하고 호기심을 갖는 능력이고요. 궁금해하고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찾아가는 능력, 검색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습득한 지식을 분석하고 또 연결시키고 분야가 다른 거라도 연결을 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 상상해 하는 그런 능력들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이런 컴퓨터를 오락기계로 쓰느냐 아니면 이것을 학습의 도구로 쓰느냐 즉 검색하고 탐구를 하거나 어떤 자기의 그 전문 분야를 만드는 도구로 쓰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교육하시는 분들은 학생들이 이 스마트한 폰, 즉 AI나 이런 구글 이런 걸 통해서 자기하고 잘 맞고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것들 그리고 그런 분야를 찾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되고요. 지식을 계속 탐구하게끔 해줘야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만의 세계의 것,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서 그것이 결국 나중에 자기의 직업이 되고 자기가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더 잘하고 있어요. 요즘 그 잘 나가는 그 BTS의 제가 항상 잘 얘기하는 BTS의 RM과 슈가만 해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자기가 자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미래의 일을 정한 거죠.
부모님들은 뭐 서울대를 가라, 뭐 의사가 되라, 뭐 공무원이 되라 했지만 본인들이 확실하게 6학년 때 정했습니다. 사실은 초등학교 5, 6학년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미래에 생길 직업을 감을 못 잡아도 오히려 5, 6학년인 어린이들은 미래에 어떤 것이 있을지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어른들의, 부모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직업이 인공지능 시대에 유망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거의 뭐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관심 있고 하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인공지능 시대에 학교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관해서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정말 시청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구독, 좋아요 하시는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